다음 마케팅 전략인데요. 마케팅 전략에서 스왓 분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뭐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스왓 분석 꼭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네. 자, 스왓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 환경을 분석해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를 발견을 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기회, opportunities와 threats, 위협을 찾아내요.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좀 보완하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을 억제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이 이제 스왓 분석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좀 보완을 하고 기회는 증대를 시키고 위협을 미리 보완을 하는 거죠. 네. 자, 각 요소별로 예시를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내부 강점 요인이라고 하면 뭐 자사의 독보적인 기술력, 뭐 풍부한 자본, 높은 시장 점유율들이 내부 강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내부의 약점 요인은 뭐냐? 뭐 이직률이 높다, 시설이 낙후됐다, 이런 것들. 외부 기회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가 힘이 없어졌어요. 혹은 뭐 새로운 기술이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경제가 호황기다. 이러한 환경적인 뭐 외부의 기회 요인이 있어요. 하지만 또 외부의 위험 요인이 있는데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대체제가 등장을 했다. 정부의 규제가 뭐 강화됐다. 뭐 소비자 기호가 변화했다라든지 뭐 막강한 경쟁자가 출현을 했다라든지 이러한 요인들의 예시를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마케팅 전략은 이렇게 짤 수가 있겠죠. SO 전략. 강점은 살리고 기회를 같이 사용을 해서 이런 전략이 되는 거고요. 네, 한번 쭉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의 마케팅 전략으로요. STP 전략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립 코틀러라는 학자가 정의를 했어요. 자, 필립 코틀러는요. 마케팅 분야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STP 개념을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이 전략은 STP, 시장을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하고요. 타겟팅을 정하고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예. 보이시는 것처럼 세분화를 한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식시키는 이러한 절차를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 세분화 방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시장 세분화. 우리가 이 마켓, 시장을 어떻게 세분화를 하냐. 그 기준이 굉장히 많고 다양해요. 어떻게 나누냐 보시면은 소비재 시장에서 세분화를 하느냐 혹은 산업재를 기준으로 세분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재 시장에서는 뭐 인구 통계적으로, 지리적으로, 행동 분석적으로, 심리적으로 변수를 두고 세분화를 해요. 자, 그리고 산업재 시장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뭐 인구, 상황적, 운영적, 구매 습관적인 걸로 개인적인 특성으로 이렇게 세분화를 하는데 이게 또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예시를 보여주고 어떤 변수인가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세분화의 방법인가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좀 외울 게 있죠. 자, 인구 통계적이다 보니까 뭐 연령, 성별, 인구와 관련된 것들, 교육 수준, 세대 이런 게 이제 인구 통계적 변수고요. 지리적으로 뭐 지역이나 인구 밀도가 높다라든지 뭐 도시 크기, 기후 이런 것들이 지리적인 변수예요. 그리고 행동 관련된 뭔가 편익을 추구한다라든지 뭐 사용량이 어떻다라든지 빈도 그 사람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심리적인 거 뭐 사회 계층, 라이프 스타일, 개성, 관심사 이 내용을 보면 대략 좀 연관이 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산업재 시장에서의 세분화에서도 이건 이제 소비자 기준이 아니라 산업 기준이잖아요. 산업 규모, 마찬가지로 구매 규모, 특수 용도성, 운영적인 특성, 구매 습관적인 그런 변수, 개인적인 특성. 네.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네, 이게 또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아커와 샴비가 제시한 포지셔닝, 전략 수행 절차.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3단계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요게 이제 보기로 들어가거나 뭐 4번이 될 수도 있고 이 단계를 쭉 보여주고 5단계에 들어갈 것은 뭐 4단계에 들어갈 것은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일단 경쟁자를 확인을 합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뭐 어디 제품, 어디 제품, 어디 제품이다. 그 다음에 경쟁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평가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 경쟁 기업과 제품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 소비자에 대한 분석, 자사 제품 포지셔닝의 의사결정. 네,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 제품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찰합니다. 네, 여러분들 책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듯 제가 명언을 하나 넣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목표가 없는 자는 목표가 있는 자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으시죠? 목표가 없는 자는요, 그냥저냥 목표가 있는 자의 명령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는 자는요, 내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되는 확실한 아웃라인이 있죠. 네. 여러분들도 꼭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포지셔닝, STP 전략 배우면서 목표에 대해서 잠시 좋은 명언을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마케팅의 유형인데요. 서비스에서도 마케팅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이름들, 그 내용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버즈 마케팅 보실게요. 버즈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요, 벌이나 기계 등이 윙윙대는 소리를 뜻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는 고객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열광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거든요. 예, 다음은 바이럴 마케팅인데요. 구전 효과라고도 하는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된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바이러스의 바이럴 비슷하죠. 예. 그래서 어떤 기업의 제품을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널리 퍼지는 마케팅 기법이에요. 구전 효과처럼 막 입소문이 엄청 빨리 퍼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바이럴 마케팅. 자, 그리고 니치 마케팅입니다. 니치 마케팅은 틈새 시장의 뜻으로 경쟁이 심한 분야가 아니라 남이 미처 생각지 못한 그 틈새를 파고든 마케팅이에요. 빈틈을 공략하는 마케팅이 니치 마케팅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외우셔서 또 중요한 법칙,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에 대해서 나와요.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롱테일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은 무슨 법칙입니까? 파레토 법칙.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파레토 법칙은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아실 수가 있는데 80대 20 또는 8대 2 법칙, 8대 2 법칙이거든요. 어떤 거냐? 20%가 80%를 먹여 살린다라는 거예요. 20%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0%의 고객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되는 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파레토. 20%가 중요하다. 20%가 핵심이다가 파레토 법칙이에요. 자, 그럼 롱테일 법칙은 뭐죠? 파레토랑 반대거든요. 역파레토. 80%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의 80%가 조직의 20%에 의해서 생산된다. 파레토 법칙의 배치, 역,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더 뛰어납니다. 라고 역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롱테일, 역파레토 법칙과 같은 법칙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엠부시 마케팅입니다. 자, 엠부시는요, 매복, 숨었다, 매복되었다. 매복을 뜻하는 말이에요. 교묘히 규제를 피해가는 마케팅이거든요. 예. 자, 예를 들자면 우리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서도 TV 광고나 개별 선수 후원을 활용해서 내가 마치 거기 스폰서인 듯한 인상을 주는 거죠. 교묘히 규제를 피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예. 뭐라고요? 엠부시 마케팅. 자, 그리고 다음 이제 PPL 마케팅과 데이터베이스 마케팅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서비스 패러독스입니다. 서비스 패러독스는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도 이루었고 기술력이 발달되어서 굉장히 편하게 삶의 질이 높아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파라독스. 예. 아이러니해요. 자,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요.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기업 중심 서비스의 공업화라는 거죠. 예.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뭐 공업화 하는데 서비스 공업화를 모든 서비스 영역에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면 고객 불만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패러독스의 원인이 좀 중요한데요. 원인은 서비스 만족도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고객이 너무 기대가 높아요. 고객의 높은 기대 수준. 두 번째, 실제 서비스 성과에 따라서. 자, 일단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은 것은, 자, 우리 과거에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통합 품질은 여기가 더 좋네. 여긴 좀 별로 안 좋아.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기본. 당연히 통합 품질 좋아야 되죠. 추가로 뭐 사진의 화질이 더 좋다라든지 필기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지. 이거는 당연히 갖춰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해요. 예. 고객은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더 진보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서비스의 표준화인데요. 서비스가 너무 매뉴얼대로 좀 획일화가 되면은 그런 종업원의 재량이나 인간적인 서비스가 많이 결여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 빈곤이라는 인식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의 동질화인데요. 서비스의 균형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핵심인 개별성, 뭔가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고 경직된 서비스. 이 매뉴얼에서는 이게 맞으니까 잠시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계처럼 매뉴얼대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어서 보시면은 그래서 서비스에 대해서 인간성이 상실되죠. 인간을 마치 서비스 제공하는 기계처럼 보는 거예요. 제품이 너무 복잡해져서요. 소비자나 종업원이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수리할 수 있는 너무 진보화된 제품이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하려면 뭐 집 앞 수리센터가 아니라 어디 저기 먼 곳에 본사로 가야 된다라든지 멀리까지 이동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종업원 확보의 악순환인데요. 경비 절감, 요즘 인건비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경비 절감을 위해서 저임금 위주의 종업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력 확보가 힘들어지고요. 빨리 실무에 투입을 하려다 보니 교육이 부족해져요. 그 훈련이 없이 투입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어려워졌죠. 서비스도 고품질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네, 다음 서비스 회복 패러독스인데요. 서비스 실패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회복만 한다면 실패 발생 전보다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처가 중요하다. 회복이 중요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네. 자, 서비스 회복 패러독스의 영향 요인. 이 내용이 또 중요한데, 자, 공정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회복 패러독스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애덤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결과물이 타인과 비교해서 낮다고 생각될 때 개인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대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개인이 투자한 시간, 노력, 비용 등에 대해 얻은 결과물의 투입과 산출 사이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브라운과 스티브 텍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서비스 실패 처리에서 고객이 기대하는 공정성을 결과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좀 자주 나오죠. 자, 결과 공정성이란 뭐냐? 결과, 불만 수준에 맞는 결과물, 즉 보상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이후 무료 서비스나 금전적인 보상, 수리 및 교환, 가격 할인 등이 있어요. 절차에 대한 공정성이에요. 그 서비스 실패가 됐을 때
회사의 규정이라든지 뭐 정책으로 인해서 안 된다라든지 적당한 시간에 하는 그 적시성 등이 있어요.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태도로서 고객은 친절한 응대, 배려 등을 기대를 하죠. 서로 상호작용하는. 서비스 회복 패러독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결과 공정, 절차 공정, 상호작용 공정.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시간 집중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